오늘 저는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세종시 을 국회의원으로 다시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세종 시민 여러분께 출마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4년간 세종을 위해 이룩했던 성과들을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앞으로의 4년도 그 누구보다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란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체계를 갖춰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한 시간이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국회법과 세부적인 이행 규정을 담은 규칙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국회 운영위원회 의원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법률과 규칙을 심의하며 국회 문턱을 넘는 데 힘써왔습니다. 또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설치하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당론 채택에 이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었습니다. 그 밖에도 세종시 재정특례법을 대표 발의해서 두 차례에 걸쳐 2026년까지 연장하고 약 5,600억 원의 재정을 확보했으며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도 대표 발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은 세종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 등 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도 단계적으로 성사시키며 세종이 충청권을 대표하는 복합도시로 거듭나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시 건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세종을 꾸려가기 위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세종시가 당면한 제일 큰 문제는 인구 유입과 도시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세종시 인구 증가율은 0.8%였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최초의 0%대 기록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도시의 성장 동력과 활력이 정체됐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금 세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인구 유입을 증대시키고 세종이 수도권 일극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째, 경제 중심 세종을 제1의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종 국가산업단지에 대기업을 유치해 세종의 경제 부흥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도해 내겠습니다. 세종의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더 많은 사람들이 세종으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산단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산기술 체계를 구축해서 아리백이라는 세계 경제의 기조에 부응하고 세종 시민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깨끗하게 번영하는 세종만의 특색을 가미하겠습니다. 세종은 수도권과 가까워서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의 영향을 분산시키기 용이한 지리적 이점과 특별자치시로서 기업에 유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종의 강점을 살려 세종 내 산업단지에 IT, 미래차, 바이오헬스, 에너지 등을 비롯한 4차 산업과 신소재 부품 등의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 협력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순항 중인 행정수도 세종건설이라는 과업 역시 확실히 마무리지어 행정중심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개원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발족과 세부적인 건립사업 이행, 대통령 세종지무실 설계 이행,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 등 향후 절차를 계속해서 추진하며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제도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세종이 충청 메가시티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진행 중인 세종 청주 고속도로와 세종 안성 고속도로, 충청 광역철도망, 또 산단 내 분야별 대기업 유치로 인한 경제 발전,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건립 등으로 정주 여건까지 개선되면 세종은 충청 지역의 경제, 교통, 주거, 문화 기능을 잇는 명실상부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과 협의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돼 이해찬 전 대표, 이춘희 전 시장까지 이어진 행정수도 세종, 충청 초광역권의 거점 도시 세종의 위상을 정립하고 세종을 국가균형 발전의 선도지역으로 거듭나게 하는 길입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민생을 바탕내고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한마디로 적대의 정치입니다.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 등을 윤석열 정부는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라는 사실과도 맞지 않는 기괴한 논리로 매도했습니다. 압수수색과 수사로 탄압할 줄밖에 모르는 윤석열식 검찰공화국 독재에 국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협치는 실종됐습니다. 집권 2년이 채 되지도 않은 시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벌써 9건입니다. 이미 최다 거부권 행사자입니다. 그 중에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력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한 것입니다. 어디에도 공정과 상식은 없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경제에 민생과 상생은 없습니다. 오로지 부자와 이념만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투세 폐지 방침으로 부자 감세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부자 세금 깎아주는 사이에 지난해 56조 원이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논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서민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중고로 전례 없는 수준의 민생 악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대안은 만들지 못하면서 탈중국 같은 그릇된 이념적 경제 방침만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과는 지난해 무역 적자 100억 달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 5위까지 갔던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지난해 세계 200위로 추락하는 처참한 성적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소멸과 국가 붕괴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출생률이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공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국가 기능의 수도권 편중화에 따라서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삶의 질은 저하되는 악순환에서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여전히 사치입니다. 이제 출생률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편적 출생 지원입니다. 양육부터 교육까지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역량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산되는 토대가 구축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메가시티 서울에만 집착하면서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의 서울 편입과 부동산 재건축 기준 완화 등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총선용 메아리이자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망국적 행위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것도 모자라서 그 책임까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데만 급급한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만드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제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새로워야 할 세상을 위해, 더 밝은 세종의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저 강준현이 국민과 세종 시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지난 4년 세종 시민께서 맡겨주신 권한을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종 시민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이 이를 입증합니다. 하지만 결코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보내주신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절실함이 있고 정체된 세종을 더욱 전진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진정으로 세종을 사랑하고 항상 우리 세종 사람인 후보 저 강준현이 증명했던 지난날을 봐주시고, 그래서 분명히 펼쳐질 희망찬 앞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세종 시민 여러분과 밝은 내일을 펼쳐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현역 의견 평가, 그다음에 검증위원회 검증, 그다음에 적합도 여론조사, 그다음에 현장 실사. 어제 제가 면접을 묻습니다. 이제 이 평가 5단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거 언론에 나온 건데요. 1차 경선 지역, 단수 지역 발표를 합니다. 1차. 심사를 토대로 해서 2월 6일 10시에 1차 경선할 지역, 또 단수 지역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하는데요. 만약에 세종 을 같은 경우는 경선 지역으로 발표될 경우에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는 단수 지역 발표, 경선 지역 발표, 제일 마지막에 전략공천 발표를 합니다. 전략공천 발표는 늦으면 2월 말 3월 초까지는 마무리한다는 중앙당의 방침입니다. 광역철도망은 제가 국토교통위 할 때 국가 4차 광역철도망의 계획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게 공공재죠.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겠다는 의미였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GTX, 수도권의 GTX 발표하시면서 우리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민자 유치도 해서 대전 정부청사에서 그다음에 우리 세종정부청사, 도축원역, 그다음에 청주는 도심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까지 가는 것이 처음에는 2조 정도 됐다가 청주가 도심 철도하는 바람에 약 1.5조 늘었습니다. 그래서 4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조치원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광역철도망이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세종 안성고속도로가 2025년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북세종 IC가 생깁니다. 전동도로. 그러면 조치원은
보통 사통팔달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지리적 입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송산단이 있고요. 국가산단이 있고요. 공공택지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향후 조추원, 읍은 또 전동, 전이, 수정, 연서, 연기, 연동 이 북부 지역은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높다. 교통망이 확충이 됐어. 자, CTX 말씀드릴게요. 민자유치 나중에 우리 국민들 시민들한테 편의성이 제고될까요? 일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민자유치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또 하나 물론 이거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CTX 재정 투입을 민자가 50%, 그 다음에 국가재정 50%, 운영권은 전부 100% 민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그 언론 기사를 보고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국가재정으로 2조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발표하기 전에 DL, ENC와 사전 조율을 했더라고요. 뭐죠? 이게 특혜예요. 이거 민원하고 다른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공공재는 저는 국가 재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자유치를 할 게 있고 공공이 할 게 있고 부자감세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인세 뭐 등등 깎았잖아요. 몇십 조 돼요. 그러면은 이 광역철도망 있잖아요. 4종 되는 거거든요. 부자감세 처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 기조가 부자감세 이념에 너무 몰입되어 있다. CTX를 민간으로 한다? 물론 이것도 아마 검토하는 과정이나 뭐 등등이 있을 겁니다. 쉽지만 않을 겁니다. 근데 난 제일 의문스러운 게 왜 국가재정을 2조로 투입하느냐. 그리고 운영권은 왜 100%다 주느냐. 이건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사님. 국회 세도기사당 설치법 국회 규칙 다 통과돼서 이제 건립위가 구성이 되면 총사업비 결정되면은 사업 방식 결정하고 뭐 분리발주냐 아니면 통키로 할 거냐 국제공모를 할 거냐 공명 공모를 할 거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게 건립위원회 구성인데 작년 말에 국회의장한테 당 추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전문가 추천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 갖고 계세요. 아마 총선 직후에 건립위원회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방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뭐 통과됐으니까 하면 되고요. 지방법원은 제가 지금 한 3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지방법원은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 부지가 또 남아있고 많이 압축이 됐습니다. 지금 인천하고 저희들 싸움이 붙었어요. 인천은 고등법원이고요. 세종은 지방법원입니다. 한 10개 정도 법안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지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뭐 법원 행정처장,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해서 많이 압축이 돼가지고 원래 12대 1을 12명과 싸워서 한 해 한 건만 해주거든요. 대법원에서 한 건만. 근데 지금은 이제 인천과 우리 둘 남았습니다. 근데 인천은 참 오랜 동안 고생을 많이 해봤어요. 저번에 인천시장이 인천 고등법원 세종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가지고 110만 명 인천시장이 현 시장이 110만 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법무부 장관한테 전달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인천시장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110만 명 사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공약 이행률은 세종시는 일단 이걸 전제에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단기 과제가 있고 중기 과제가 있고 장기 과제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게 4년 내에 안 되는 게 있고 한 10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근자에 뭐 이제 매니페스토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면 매니페스토에서는 좀 해석을 좀 달리해요. 제가 이제 79개 공약 중에 좀 완료된 게 41건이고요. 38건은 중단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국가산단 뭐 유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제 남아 있고 뿌듯했던 거는 지금 제가 굵직한 일의 경중과 이제
서로가 있는 법인데 제가 4년 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그다음에 국가선단 유치, 공공택지, 그다음에 연결도로, 그다음에 고속도로 예산 다운을 하고 막 쭉 했는데 지방법원만 남겨놓고 굵직한 거는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1대 아직 남았거든요. 5월 30일까지. 지방법원만 통과시키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이 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총력을 다할 거고요. 아쉽다는 거는 4년 초설 해보니까 제가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전반기에 국토위, 후반기에 기재위 있었는데 기재위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모든 분야를 다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했던 경험인데 아쉽다는 것은 너무 다양한 정보를 받다 보니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딱 줄기를 못 잡아요. 요즘엔 이게 중요하구나. 일의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4년 동안은 뭐 여당도 해보고 2년 동안, 또 야당도 2년 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좀 과하지 않았나? 좀 줄이면서 중요한 것부터 할 수 있게 다음에 기회가 주면 그렇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